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 책 남윤정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연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5월의 기념일 지난 시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5월의 대표적인 기념일 소개할 차례네요. 네. 오늘은 모두가 잘 아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소개하는 책은 모두 어린이날에 읽어도 다 좋은 책들인데 그렇죠. 특별히 이 날하고 관계 깊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책을 오늘 골라오셨을 거예요. 네. 어린이날 아시다시피 딱 하면 어린이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방정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어린이날로 정해져 있다가 날짜가 이게 확정된 거는 일제시대인가요? 아닌가요? 5월 5일이 된 건 아니죠? 네, 원래는 좀 날짜가 5월 1일이었던 적도 있고, 네. 5월 첫 일요일이었던 네. 적도 있는데요. 네. 광복 이후에 이제 5월 5일로 정해서 행사를 해왔고, 네. 1961년에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날 2018년부터는 공휴일하고 겹치면 또 대체휴일로까지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중요한 날입니다. 이 정도 되면 중요한 기념일인데 그럼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책은 어떤 책입니까? 첫 번째 책은 혼자 갈 수 있어입니다. 혼자 갈 수 있어. 현이지 글그림 히다리 출판사에서 2022년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2권 주체성 범주에서 소개를 했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두 번째 질문.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입니다. 네,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림에서 어떻게 잘 드러나는가 이걸 저희가 어린이 책 고를 때 제일 처음 보는 아마 큐레이션의 기준일 거예요. 네. 최근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그 30년 전 공익 광고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게 이제 30년 전 공익 광고인데 30년 전이 몇 년인가요? 90년. 네, 90년대. 네. 그때 나왔던 광고인데 요즘에 갑자기 그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어떤 어린이가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하면은 엄마가 잔소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도 뭔가 그 부모한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공익 광고에서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네. 독립적으로 키워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0년대. 네, 90년대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때 90년대에 어린이였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너무 의존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맞아요. 캥거루족들이잖아요. 네, 혹은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죠? 캥거루족. 대표적인 캥거루족인 것 같은데 90년대 출생자들이.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학 학점의 의의 제기를 부모가 대신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오늘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30% 이상이 이미 부모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제가 조직에 있을 때, 기업에 있을 때 저희 인사과장이 그런 전화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한번 회의 시간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는 왜 그게 내 아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네, 왜 그게 그렇죠. 지금부터 한 10년 더 된 얘기인데 왜 내 아들한테 이번에 승진 안 해줬냐 이런 거. 이런 전화가 엄마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 운동화끈 잘 못 묶으니까 잘 봐주세요. 라고 군대를 보낸 부모님. 댓글. 온라인 댓글. 이게. 그래서 그런가? 90년대생들이 특별히 과보호돼서 양육이 됐나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네. 제가 생각해 볼 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또 8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른가? 10년 주기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80년대생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90년대가 사실은 되게 좀 풍요하게 자란 세대는 맞아요. 최초의 그러니까 풍요 세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대졸자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대라고까지 얘기되는 세대였다면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세대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생들일 텐데 대한민국이
가난했다, 가난한 적 있다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생이라고.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들이 어른이 된 거지, 지금. 네. 그러니까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러나.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씀. 어려움의 경험을 못한 세대. 네, 맞는 것 같고. 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현재 이제 90년대 생들은 말씀하신 대로 늘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 자랐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불편한 걸 정말 못 견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피해도 싫어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뭐 집 같은 거 선택할 때도 무조건 신축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다. 저도 근데 그게 좀 많은 일정 부분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 동생이 이제 80년대 후반생인데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이제 저쪽 사돈 집께서 옛날에는 뭐 월세방 살았는데 단가방 너무 옛날 얘기긴 하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뭐 요즘 애들은 제 세대 얘기예요. 그럼 그렇죠. 요즘 애들은 뭐 이렇게 좋은 데서 하려고 하냐. 못 견디는 거죠. 네, 그런 걸 봐도 못 견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몇 90년대생들은 독립을 한다고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제 궁핍하게 해야 되잖아요. 작은 집에서. 그거가 싫어서 차라리 독립을 안 하겠대요. 집이 좋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내 방이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 정도를 독립하면 누리기가 힘든 거야. 만약에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는 그런 집에서 살려면 불가능하죠. 원룸에 살아도 최소 뭐 80만 원 월세에다가 관리비 뭐 얼마 하면은 거의 돈 100만 원은 무조건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또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고 청소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싫은 거야. 그냥 집에 부모랑 같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독립을 하느니 그냥 이게 있겠다. 또 결혼을 하려고 할 때도 내가 지금 사는 환경만큼 그거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 환경, 자긴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느끼신 게 맞지 합리적 않을까요? 의심. 네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과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 둔 엄마가 왜 도대체 초등학교를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냐. 이해가 안 간다. 우리 때는 다 버스 타고 혼자 갔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막 1km, 2km 걸어다 당연히 애들 걸어다니고. 저기 횡단보도 2개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보냈습니다. 처음에만 좀 지도하고 그 시간대에 다 엄마들이 이제 교통하는 물론 그건 엄마들이 하면 안 됐지만 옛날엔 다 엄마들이 근데 옛날에 그랬죠. 당연히. 근데 그걸 신뢰했고 그리고 당연히 그걸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보냈거든요. 요즘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에는 대세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무조건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오고 학교 시간에. 저도 근데 가끔 이제 아이가 데리러 오라고 하면 갈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의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 같은 것도 애가 안 보고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그냥 따라다니게 되고 스스로 탐색을 이제 못하게 되는데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독립적인 자아. 어린이날 얘기하기로 했는데? 독립되는 거,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독립된 자아를 기르려면 어린이도 하나의 존재라는 것. 그렇죠. 이 작은 사람일 뿐이지 아직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어린이도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서평을 좀 딴소리를 했는데 읽어볼게요. 도시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주인공은 평소엔 할아버지와 함께 하교 후 집으로 돌아간다. 언제나처럼 헬멧을 쓰고 킥보드를 탄 채 할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늦으신다. 혼자 가볼까 고민하다 할아버지를 발견한 아이는 할아버지보다 조금 더 앞서서 집으로 향하기를 선택한다. 언젠가는 홀로서기를 하게 될 어린이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대신 담담하게 믿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어른들도 가보지 못한 길에 자신만의 추진력으로 성큼 나아갈 모든 어린이를 응원하는 책. 제목부터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갑니다.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하고 있고 표지가 보면은 밤이에요. 일단 밤이고 별자리로 어떤 그 뭐랄까 표범? 같은 동물. 곰 아니고 표범?
표본 받기도 해요. 이따가 표시했어요. 네,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헬멧을 쓰고 머리를 묶은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거든요. 네. 가방 메고. 아주 비장하네요, 좀. 네, 꽤나 나름. 비장합니다. 네. 열었더니 이제 면지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지팡이 짚고 네. 내 모자 하면서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어. 이건 이제 왜 그럴지는 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안에 보니까 땡땡 초등학교 학교 건물이 있고 네. 한쪽에는 한편에는 학원 건물처럼 보여요. 그림자들이 있는데 유리창에 비친 1층에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2층에는 악기 하는 모습들 나오고 3층에는 미술 4층은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고 자세가 똑같네. 네. 이 학원 책은 건물이에요. 맞습니다. 네. 도시가 배경이고요. 네. 이제 그 인도와 차도가 함께 보이는데 차를 정차하고 기다리는 어떤 어른 또 학원차가 네. 노란 차 대기하고 있고 네. 또 서서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네. 어른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끝나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모습이겠죠. 요즘에 네. 그 도시의 풍경 교문 같아요. 앞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주인공이 나왔어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편말 옆에 있는데 아이가 헬멧을 가지고 킥보드 옆에서 좀 두리번대고 있어요. 나는 아직 집에 혼자 가본 적이 없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실 때가 됐는데 안 보이네. 아이의 말입니다. 네. 혹시 안 오시는 거면 오늘은 혼자 가볼까 하면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쩔까 저쩔까 망설이는 중이에요. 근데 다음 장면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짠. 할아버지, 어른들은 항상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한다. 나를 못 믿는 걸까? 그 할아버지가 앞에 그 모자 날아간 그분이세요. 날아간 모자를 찾느라고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들은 또 겁이 많은 아이들은 어른이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안 오면은 막 놀라서 울기도 하고 이게 이런 일이 근데 저도 보니까 주변에 애 키우다가 보면은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을 경우에 아이들이 뭐 교실로 다시 돌아가는 애 아니면 뭐 전화하러 가는 애 아니면 혼자 집에 그냥 가버리던지 뭐 놀이터에서 놀든지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할아버지가 안 오셨을 때 혼자 가볼까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 혼자 갈 수 있어 봐봐 하면서 먼저 출발합니다. 할아버지는 네. 뒤에서 따라오고 계시고요.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어린이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네. 마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킥보드 타고 막 여기저기 탐색하면서 가고 있어요. 집에 가는 길쯤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데 다음에 이제 또 마을의 풍경이 나오는데 또 작가님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지금 어린이 뒤에 그 시각 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보도블럭 있잖아요. 노란색 네네. 지팡이로 짚고 가는 네. 그게 있는데 그 길 위에 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장애인을 표현해 주셨네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림책에서 굉장히 정면에는 중요하죠. 할머니도 계세요. 네. 예, 저기 보조기 같은 거 밀고 가시는 할머니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장바구니? 그 재활용 버리러 가는 그날인 그렇구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병이랑 그러네. 이동식 네. 카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린이 킥보드에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 올라탑니다. 언제 탄 거야? 다음 장면은 놀이터네요. 이제 놀이터를 지나서 집으로 가는 거죠. 아이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울거나 한눈 팔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갈 수 있다. 하면서 이런 마을의 모습들이 되게 그냥 재밌어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다음에 축구하고 걷기 운동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기다려야 할 때도 잘 안다. 빨간불인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새 그 검정 고양이가 아이 옆을 계속 함께 따라옵니다. 친구가 됐어요. 네. 빌딩 숲을 또 지나갑니다. 불 들어온 거 보니까 꽤 늦은 시간이에요. 노을도 지고 빌딩에 불이 좀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 모습을 보면은 강아지랑 같이 가는 분도 계시고 또 휠체어 탄 분도 계시고 유아차 끈 분도 계시고 학생들 그냥 이런 모습을 잘 아파트 단지 앞 같아 보이죠? 네, 그려내셨어요.
겁내거나 긴장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 옆에 인도에서 어린이도 달리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좀 냈어요. 지금 계속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네, 할아버지는 어느새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네. 아마 여기 좀 늦게 쫓아오고 계시는 거죠? 네. 지팡이 짚고? 그쵸. 그 아파트 보일 때는 꽤 뒤에 계시거든요. 50m는 뒤늦게 가시는 네. 듯한.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할아버지가 멀리서 쫓아오고는 계시지만 그림에 잘 드러나진 않고 이 아이는 거의 혼자 집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경험을 쭉 담고 있어요. 네. 이것 봐,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지 하면서 그 아이가 속도를 내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반전이 좀 펼쳐집니다. 이것은 표지. 또 그림책으로 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어린이가 막 달리다가 멋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근데 그 뒤에 장면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네. 이거 직접 보시라고. 네, 이거 직접 이거 보시기를. 펼치면으로 또 네. 이 그림책에 또 입이 아름다운 딱 벌어지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겪고 맞습니다. 예. 집으로 혼자 돌아오는 아이의 그 이야기입니다. 네, 혼자 갈 수 있어. 현이지 작가의 작품이었고요. 기다리에서 나온 그림책입니다. 어린이가 집에 혼자 갈 수 있다라는 걸 실제로 실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 네. 아이들이 어쨌든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면서 혼자 집에 가는 것, 예를 들면 혼자 잠드는 거, 또 뭐가 있을까?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켜켜이 쌓여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거죠? 네, 성장하는 건데, 요즘에 어떤 그런 양육 트렌드는 너무 아이가 어떤 위험이나 불안에 처해할까봐. 미리 다 알아서 해주고. 네, 미리 하는 씌워주고. 것. 그것이 좀, 아이들한테 과연 좋을까? 선생님은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엄마로서. 저는 문득 저도, 다 큰 아이들 둘이나 있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잘 해왔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역으로 귀찮아서 내가 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막 그거를 공감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야. 나는 바쁘고 막 이러니까 이걸 못 기다려. 아이가 혼자 오는 시간을.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더 빠르잖아요. 네. 그거와의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들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게 못 참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래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떤 눈으로 보면 요즘 같은 환경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혼자 지금 헤쳐나온 길을 보니까 막 다른 거리, 뭐 아파트 단지, 뭐 도로 옆을 다 지나쳐 퀵보드를 타고 혼자 가는 게 저거 그렇게 큰 아이도 아니고 위험할 수 있는데 저거를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저런 아이가 갈 때 주변의 어른들이 저 아이를 계속 지켜봐주는 시선이 좀 사회적인 시선이 돌봄의 시선이 없죠. 있어야 되는데 요새 너무 무관심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더 방어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어떤 이렇게 우리가 같이 키운다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저도 어렸을 때 막 골목 누비다가 옆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럼요. 막 그냥 어디 아줌마네 가 있어 그럼 가 있고 막 내가 어디서 놀고 있으면 집에 가보면 엄마가 먼저 알고 있어. 너 어디서 놀고 왔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동네 아줌마가 보고 가서 이르는 거죠. 맞아요. 이게 옛날엔 되게 일상이고 자연스러웠는데 네.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너무나 뭐랄까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파편화된다고 할까? 맞아요. 그게 좋지가 않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이야 라는 의식보다는 타인이야. 그냥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 애가 어떻게 되더라도 별로 책임져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 그렇지. 때문에 네. 예전보다 훨씬 실제로는 안전해졌죠. 사고는 훨씬 줄고 맞아요. 뭐 맞아. 인신매매나 이런 것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해.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데리러 가고 데려오고 막 그렇게 좀 양육자들이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어쨌든 그 어린이가 제대로 자기의 성장을 이루려면 이런 경험, 도전, 성취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새로운 성취들을 조금 작은 성취들을 해나가야 자존감도 생기고 독립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도 양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좀 트렌드를 좀 바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 같이 늘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책 지금까지 함께 읽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책 소개해 주세요.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은 어린이 교양서인데요. 어린이가 말한다.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네, 좀 비장합니다.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 어린이가 말한다는 김나무 글, 경자 그림, 키다리에서 2024년에 나왔습니다. 4권에, 최근에 나왔던 4권의 4호의 주체성 부분에 포함됐던 책입니다. 네. 어떤 질문이었죠? 이건 역시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라는 질문과 어울리는 책이고요. 네. 공교롭게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우연히 둘 다 키다리 출판사를 그러네요. 하게 됐는데 의도는 없었고 그런 책을 어린이 네. 책을 찾다 보니까 네. 딱 걸렸습니다. 네. 아마도 그만큼 키다리 출판사에서 어린이에 더 많이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주체성에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 어린이가 말한다. 서평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대신 내주는 목소리가 아니라 어린이가 직접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전달하는 목소리. 어린이 혐오 표현이나 노키즈존, 성별 고정관념 등 온갖 편견에 대항하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어른에게 일방적으로 교육받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어린이만의 경험과 논리와 감수성이 통합되어 뚜렷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 안에 소수자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를 기획하는 어린이가 있다. 소수자인 어린이는 어른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한다. 그래서 어른은 정말로 배울 것이 많고 배워야만 한다. 경각을 울리는 마지막 마무리로 서평이 쓰여졌는데 이 책은 사실 어린이가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거라서 더 읽으면 뜨끔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라면. 네. 네. 이 김나무 작가님이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 2021년에서 2022년에 네. 글쓰기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엮어서 이 책을 냈다고 해요. 네. 저도 사실은 어린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좀 깜짝 놀랐고 이 친구의 미래가 굉장히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비평가나 평론가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날카로운 시선이 있고 이런 주제를 준다고 해서 학교나 뭐 어떤 사교 현장에서 늘 토의토론 주제를 주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그렇죠. 사고 방식 자체가 좀 남다른 친구가 아닐까 네. 합니다. 작가 소개를 봤더니 초등학생 때는 집안에서 창문 밖을 보는 것을 좋아했으나 중학생인 지금은 암막 커튼을 치고 지낸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암막 커튼을 열기를 그런 네. 바람을 갖게 하는 제가 그쵸. 이 작가 소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날카로운 시선으로 어린이가 말한다.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글책이다 보니까 근데 또 그림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또 글도 막 엄청 길진 않아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충분히 초등학교 고학년들한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인들이 쓴 책은 많지만 네. 어린이가 직접 쓴 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 친구가 초등학생 치고는 글을 잘 쓰긴 합니다. 차례를 보시면은 이 어린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가 요리 초보자는 요리니? 라는 그런 질문.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좀 읽어볼 요리니 어린이의 것들은 어떤 혐오 표현이죠. 맞습니다. 네. 어린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자는 간호사, 남자는 소방관. 넌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어. 남자애들은 원래 글씨를 못 써. 아이돌인데 당연히 뭐뭐 해야지. 극복해야 하는 건 장애가 아니야. 환경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어떤 주제였는지 이제 차례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네. 선생님 일단 제일 첫 번째 요리니. 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는 TV나 인터넷에서 땡리니라는 말 자주 들어봤을 거야. 예를 들면 요리를 처음 배워 서투른 사람들을 요리니, 헬스 처음 해서 미숙한 사람들 헬리니라고 하는 건 말이야.
이런 표현에서 리니는 어린이를 뜻해. 그러니까 요린이는 요리 플러스 어린이고 헬린이는 헬스 더하기 어린이인 거야. 왜 하필 어린이가 들어갈까? 이유는 표현 안에 찾아볼 수가 있어. 요리를 처음에서 서투르고 잘 못하는 사람을 요리의 어린이라고 부르는 건 어린이를 서투르고 잘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이는 미숙하고 서투른 존재가 아니야. 어린이라서 미숙한 게 아니라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미숙하지. 어린이인 내가 땡리니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내가 못하는 거 투성이가 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돼. 이제부터 땡리니라는 말 대신 초보자 혹은 처음 해보는 사람이란 말을 쓴다면 어린이를 향한 시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훌륭합니다. 네, 이거를 초등학교 때 썼다는 거잖아요. 네. 이 김나무 작가가. 맞아요. 네, 정말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거 헬린이 이런 말 쓰지 맙시다. 그거 어린이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네. 어린이가 제가 그 말을 들어보니 저 어린이로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당사자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게 당연히 맞고 정말 왜 요린이 헬린이 이런 말이 유행했는지 너무 그렇지 않나요?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진짜 자수해야 됩니다. 그쵸. 아직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저급한데 네. 사람들한테 팍 와닿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최초에 사실 어린이라는 말이 네. 얼마나 존중을 담아서 네. 방정환 쌤이 만든 건가요? 그렇죠. 아이가 아니고 맞습니다. 어른 없던 말을 네, 네. 어린이라고 순우리말로 만들었는데 그 말에다가 이렇게 또 혐오를 덧입히는 이 21세기 이 사람들을 좀 반성해야 됩니다. 네, 반성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노키즈존에서 대해서도 네. 이제 이 어린이가 왜 노키즈존 하는 거지? 아, 바로 어린이는 시끄럽고 산만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구나. 하지만 모든 어린이가 시끄럽지나 산만하지는 않잖아. 그리고 그 어린이는 피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는 거, 예절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참 이 부분도 굉장히 항상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요즘은 갈등이. 조금 줄었을까요, 선생님? 그래도 처음에는 막 이게 사회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한 시절을 지나왔으니까 네. 그래도 좀 자각이 되고 좀 줄었을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도 아직도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그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라고 알고 있어요. 제주도가 관광지. 네. 그리고 이제 뭐 흔히 핫플이라고 불리우는 20대, 30대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데이트 명소에 노키즈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제가 안 가는 곳이라서 네. 그래서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도 그 수원 화성 있잖아요. 거기가 네. 또 갑자기 데이트 명소가 된 거예요. 거기 이제 화성 앞에 작은 카페들 이게 홍대처럼 예쁘게 잘 돼 있는데 거리가. 네. 거기가 거의 다 노키즈존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를 데리고 왜냐면 수원 화성은 대표적인 유적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험학습하는 너무나 곳이잖아요. 아이들이 많은데도 카페가 다 노키즈존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자기 애가 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뭐랄까요 반려동물 중심 사회가 되면서 어린이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그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병이 좀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페가 되레 반려동물 중심은 오픈하면서 어린이는 안 돼요라고 그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게 이게 맞나 이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동물권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공부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시작했지만 그 앞서서 또 이런 너무 당연해서 사실 더 잘 돌보지 않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방어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싸우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에 또 이제 트렌드라고 할까요? 요즘에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쨌든 그 노키즈존이든 아니든 예스펫이든 아니든 자영업자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약간 존폐 위기에 거의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이제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너무 그렇죠. 네, 걸려있기 때문에요. 김나무 어린이가 김나무 작가가 쓴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 봤더니 참 이 어린이가 참 훌륭한 게 키오스크 얘기를 할 때 자기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공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메모를 써놓으셨어요. 네. 짝대기 3개 모양 클릭한 다음에 선택 누르고 메뉴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왜 못하지? 그리고 본인의 아빠가 답답해. 그 그림에서 가슴을 퍽퍽 치면서 그게 아니라고요. 왜 이걸 못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찔리지만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키오스크, 전자기기를 익숙하지 못해서 햄버거를 먹지 못한 그런 할머니의 얘기 이런 거를 이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아이가 약자 입장, 그러니까 노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소수자고 약자이기 때문에 어린이도 네. 이러한 공감대. 아 맞아, 어린이들은 참 이런 존재였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순수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인데 이전에는 노키즈존, 애들은 시끄럽고 뭐 교육이 안 되니까 오지 마라. 또 노인들은 지금 키오스크 못하면 밥 먹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키오스크가 진짜 또 문제인 게 저도 가보면 가게마다 다 달라요. 맥도날드, 버거킹 다 달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디지털 네이티브한 사람들은 그게 다 달라도 척 보면 척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돼요. 좀 버벅도 되고 버벅대는 순간 뒤를 바라보게 돼요. 누가 줄 서 있으면 아이고 내가 민폐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더 안 되지. 그렇죠. 네. 안 되죠. 저는 긴장돼서. 진짜 이 기술이 되게 이제 더 계속 새로운 게 나올 예정이니까 과연 언제까지 새로운 기술을 내가 계속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의 문제구나.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도 그 생각도 진짜 들어요. 이 그림도 남일 같지가 않고. 그리고 키오스크는 100% 터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안 되고. 음성 지원도 안 되고.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 그거 이제 점자도 없으니까. 그래서 맞아. 아니 이거는 너무나. 그리고 또 그 키오스크가 너무 크면 휠체어 타신 분들도 누를 수가 없거든요. 없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소수자들, 약자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키오스크의 어떤 크기나 그런 것도 글씨 크기도 어떤 뭐랄까요 평균의 지금 비장애인인 평균 키를 가지고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맞춘 거잖아요. 성인에게 규격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제가 되어 있는지를 좀 아쉽습니다.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도전 이제 뭐 나와도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또 이제 김나무 작가가 장래희망 할 때 왜 이렇게 여자애들은 승무원, 간호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남자애들은 축구선수, 경찰, 과학자를 하지? 뭐 이런 게 왜 달라? 여교사, 여의사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않나? 저희가 참 많이 했던 얘기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은 공부 이 아이가 잘하지? 너 말이야? 공부 잘하지? 이것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 친구가 이거예요. 뭐냐면 짜증나지 진짜. 왜 자기한테 공부 잘하지라는 질문을 했냐면 되게 재밌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안경을 쓰고 말도 많이 안 하는 조용한 성격이고 글씨체도 예쁘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사실 이 친구는 공부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조용하면 왜 공부 잘하는 거고 좀 시끄럽고 해맑으면 공부 못하는 거냐. 나는 안경 쓰고 조용하지만 공부를 잘하지 않아. 사실 엄청 어리버리하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게 많아. 사람을 보여주는 모습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똘똘하네요. 네, 너무나 똘똘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뭐 이런 성폭력 피해자한테 왜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어린이들이 왜 이제 왕따 당하는 것도 왜 네가 왕따 당한 행동을 했냐 뭐 그런 외모냐 이렇게 딱 어린이의 입장을 싹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그 감수성이 훌륭합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걸 강요하는 것에 대한 또 이의 제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작가 소개에도 글 소개에도 인문학적인 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딱 그렇습니다. 인문학적인 어린이의 인문학적 글쓰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나중에 장애인과 환경 얘기도 나오고 네. 어쨌든 또 우리 김나무 작가님의 글을 보고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도 사실은 어린이에 관한 책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늘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다 보면 환경 장애인 그런 얘기까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도 모르겠어요. 이 글쓰기 스쿨에서 얼마나 잘 그런 주제를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그런 사고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연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불편함을 아는 것이 진짜 훌륭한 민지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아닐까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어린이가 말한다이지만 더 크게 부제가 써 있어요. 네.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 이란 말에 아주 한숨이 푹 들어있는 것 같은 재미나기도 하고 예리한 논픽션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린이가 말한다. 혼자 갈 수 있어. 어린이날 책으로 오늘 2권 의미심장하게 소개해 주셨네요. 네. 이 2권을 고르실 때 탈락한 책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실 어린이날 책이니까.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런데 좀 기존에 많이 읽었던 책보다도 네. 좀 더 독립적인 것, 주체적인 것을 고르다 보니까 이 2책을 자연스럽게 고르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 선생님하고 같이 나눠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